안녕하세요. 이슈이시다 시간입니다. 조지아주 우편투표법 개정을 두고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올스타전 개최지를 옮기는 등 소란합니다. 우편투표법 개정은 좌파들의 사전투표 꼼수를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공화당이 장악한 주들에서 입법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운동의 일환인데요. 좌파 언론과 민주당 지지 계층이 한통속이 돼 마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 마냥 프레임화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국민들에게 또 한 번 보수 우파의 정치 행동은 해악이라고 세뇌시키는 것인데 여기에 기업들과 메이저리그 같은 스포츠 단체마저 놀아나는 겁니다. 언론에 따르면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조지아주의 투표권 제한 입법에 반발해 올스타전 개최지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미국을 대표하는 200개 기업도 비판 성명을 내놓았다고 하네요. 193개 이상의 기업들이 지난 2일 정치권의 투표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는데요.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성명을 발표한 기업들에는 트위터 같은 빅테크 기업은 물론 HP, 에스티로더, 언더아머어 같은 소비재 대기업들도 포함이 됐다는데요. 이들이 발표한 성명을 보면 전국의 투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수백 개의 법안이 있는데 선출직 공직자들은 정파를 초월해 모든 미국 유권자가 쉽고 자유롭게 투표권을 행사하고 민주주의 과정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의 말을 빌리면 조지아주 우편투표 제한법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 같이 묘사했는데요. 공화당과 보수 측의 주장은 지난 대선과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선거 등에서 보여진 선거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법 개정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선거에서 실시된 사전투표 제도를 보면 과연 투표일이나 유권자 등록 의무 같은 조항이 정해져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느슨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번 투표권 제한법은 말이 제한이지 원칙을 좀 더 제대로 지키자는 것과 다름없는데 그 내용은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를 할 때 신분 증명을 강화하고 부재자 투표 신청 기한 단축 등이 골자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조기 투표를 취소하는데요. 이걸 걸고 넘어져서 흑인 유권자를 표적으로 한다고 난리입니다. 사실 일요일 조기 투표는 오히려 공화당 측에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흑인들이 일요일에 교회 출석률이 높은 것은 모두들 아는데요. 조지아주에서 선거일이 아닌 사전투표 기간 약 한 달 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본 흑인 신자들을 버스로 사전투표장으로 실어 날라 민주당 후보들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해 논란이었습니다. 일요일 조기투표는 흑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가장 많은 때인데 이걸 폐지하면 흑인 투표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제도인지는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꼭 일요일 예배 끝나고 선거장까지 데려다 줘야만 민주주의에 꽂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억지이고 과잉 선거 보조 아닐까요? 또 마치 헌혈처럼 투표하는 사람한테 음식이나 음료수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빵 먹으려 투표하고 주스 받아 먹으려고 투표하는 사람을 제한하는데 이걸 보고 악법이라고 반발하는 게 민주당이고 흑인 시민단체들인데 그럼 그들을 뽑는 유권자들은 민주시민의 권리를 행사하러 투표하는 건가요? 민주당 주장은 야, 우리들이 우리한테 투표하는 사람들에게 빵이랑 주스 주려는데 막냐? 민주주의를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억지 부리는 것만으로만 보이지 않겠습니까? 언론에서도 이게 유색인종의 투표율을 낮추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들도 인정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역설적으로 유색인종의 정치의식을 차별하는 것은 아닌가요? 민주당 분들은 우리 히스패닉과 흑인들의 정치의식을 어떻게 보고 저렇게 함부로 말하는 걸까요? 히스패닉과 흑인들이 빵이랑 주스 얻어먹으려고 투표를 합니까? 버스로 편한 시간에 모셔가야만 투표합니까? 초등학생보다 쉽게 설명하고 신분 증명하는 절차도 귀찮아 없애야만 투표하는 멍청이로 생각해야 하는 겁니까? 아무튼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을 타주로 옮기고 공화당의 선거법 개정을 악행으로 직성에 풀리는
좌파 및 진보들의 행위는 또 한 걸음 미국을 왼쪽으로 기울여 놓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대 브레넌 정의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까지 47개 주 의회에서 361개의 선거 제한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화당의 주도로 조지아 등 4개 주에선 5개 법률이 주지사 서명까지 끝난 상태인데요. 갖은 협박과 공갈에도 넘어가지 말고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공화당의 건투를 빕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이 또 한 번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바로 2조 달러 인프라 건설 투자 계획 예산의 재원인 법인세 인상, 정확히 말하자면 약 35%에서 21%로 트럼프 정부 시절 낮춰진 법인세를 다시 28%로 인상한다는 계획이 미국 기업들에게 아무런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왜 이런 소리를 했을까요? 저한테는 미국 기업들은 세금을 인상한다면 알아서 공장을 중국으로 옮기든지 노동자들을 자르든지 가격을 인상하든지 어떤 조치를 할 것이니까 기업들이 망할 일은 없지 않겠냐는 소리로 들리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세금 올리면 어떻게든 더 돈 벌 궁리를 하니까 나는 걱정 안 해 라는 무책임한 말로만 들립니다. 이런 분이 미국 대통령이라니 참 할 말이 없네요.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부활절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온 바이든은 법인세 인상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는 증거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는데요. 오바마 시절까지 35%였던 법인세를 인하한 덕택에 미국이 세계에서 최고의 경제를 구가하고 실업률도 사상 최저로 낮아졌던 역사를 잃어버린 발언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나 많은 공화당 지지자들도 까먹은 사실이 코로나 전까지 미국의 경제는 역사상 최고의 호황을 기록하고 있었죠. 빅테크 기업과 동네 업소,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직업부터 청소부, 일용직 노동자들 모두 충분한 경제적 만족을 누리며 살던 시기였다고 하는데요. 코로나가 한순간 그 모든 것을 앗아간 거였습니다. 이제 코로나 경기 부양이라고 1, 2차 구호 예산 6조 달러가 풀리고 또 2조 달러가 풀리고 한 10조 풀리면요. 지난 2달 동안 휘발유 가격이 무려 30%나 오른 것처럼 물가가 껑충 뛸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개인당 2,000달러 받은 경기 부양금 아무런 소용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살기 힘들어질 것만 같지 않습니까? 은행 이자율이 오르면 집 사기도 힘들어지고 글쎄요. 과연 월급이 오를까요? 그것만큼? 아니죠. 기업들도 이자 내기 빠듯해지고 원재료 때문에 실적 악화되겠죠. 암만 인프라 투자한다고 물처럼 달러를 쏟아부어도 말 그대로 경제적 악순환이 이어지고 달러는 중국으로, 그러니까 원재료비, 제조비로 술술 들어갈 텐데 도대체 어떤 생각인지 정말 걱정이 큽니다. 오늘 이슈 이슈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주말 잘 보내셨으리라 믿고요. 오늘 영상도 변함없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꼭꼭 눌러주시고 광고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봐주시면 더욱더 좋고요.